윤석열 후보가요, 연휴 때 이 얘기 가지고 참 윤석열 후보 이름과 같이 좀 거론됐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제한 그리고 사드 추가된다. 이 두 가지 얘기인데 윤석열 중국 견제 노선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드 추가 뭐 이런 걸 또 간단하게 썼죠. 공약처럼.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특히 사드 추가는 뭐 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 중국인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겁니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인을 문제 사례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드 얘기한 거죠. 공통점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외국인 건보 축소 윤석열 반중 노선 공약에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뭐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뭐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이야기 뭐 공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누가 피해를 입느냐. 젊은이들이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위험한 국익을 해치는 행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후보들이라도 이런 거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면 좋겠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정말로 위협한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정말로 크게 듭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입장을 이 영상에서는 사드에 집중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발언이 이런 생각이 알려지자 여당에서는요. 중국의 반발과 혐오,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 그리고 야당은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국민의 삶을 위한 공약인데 왜 그렇게 보세요? 삐딱하시군요. 뭐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박찬환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승부수라고 봅니다. 승부수다. 네, 지지율을 갖다가 굳히기 위해서 극우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오늘 토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보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보로 재정을 납부합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낸 재정 건보 수익이 예. 지난 4년 동안 1조 5천억 넘게 흑자입니다. 아, 흑자다. 그렇죠. 더 많이 내는군요. 그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중국인 가족들이 쓴 건보만 문제 삼는다. 이 얘기는 분명히 혐중, 감정에 의존해가지고 극우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라치기 선거 공약이 얼마나 승부수를 먹힐지 모르고요. 또 예. 하나는 사드 문제도 똑같습니다. 예. 저고도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사드는 60km 이상 100km까지의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예. 지금 현재 북한에 개발하고 있고 쏘는 미사일들은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다면 뭐 사드 한 대가 아니라 뭐 10개라도 배치를 더 해야죠.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데서 분명히 의문점이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극적으로 수도권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으로 굳히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논란만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적인 토론 좀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지만 이제 반중 정서가 있는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시각이에요.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단히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외교적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고 뭔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다 할 예. 이야기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이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예. 대로
고고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사드라는 것이 저고도나 중고도로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 고고도로 오는 미사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치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음. 무엇보다도 이 수소 폭탄과 EMP 폭탄 크게 이제 두 가지 폭탄의 종류로 미사일이 발사가 될 텐데 예. 현재 기술로서는 우리 그 사실은 사드밖에는 이 EMP 폭탄을 막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전자 제품들이 다 마비가 되면 사실 그 EMP 전투 폭탄이라는 건 불능상황이 될 수 터지게 있기 되면 때문에 이제 통신이나 전자기 다 마비되는 그렇죠. 그 폭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뭐 이지스함에 있는 SM3가 가능한데 그게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드도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그것이 수도권 국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못한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그 건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데도 분명히 뭐 논란의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건보를 뭔가 악용하는 사례들을 분명히 정상화시키고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예.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욱 특보께 한 시간 드릴게요. 한 30여 초 정도 시간 예,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예. 하나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기대령에서 성주까지가요 270km예요. 예. 이 거리로도 예를 들면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 논란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드를 수도권에 전진 배치하겠다? 제가 볼 때는 사드를 구입해가지고 패트리어트처럼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 안보는 누구나 중시합니다. 예. 하지만 그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북한 위협론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자토론에서 꼭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자토론에서 참 나올 주제가 많은데 오늘 외교 안보 주제가 따로 잡혀 있어요. 시간이요. 여기서 아마 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드, 그다음에 공강보. 역시 이것도 외교와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기사는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에 2030 세대들 이런 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수익 2000% 운동화는 신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운동화 리셀, 이른바 구매했다 다시 고가로 파는 거죠. 어른들이 주식할 때 MZ세대는 스니커즈 테크, 운동화 테크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운동화가 뭐 거의 1억 넘게 팔린답니다. 이런 운동화는요. 뭐 명품 운동화라 그래요. 경매 낙찰가 최소 12억 원대 예상되는 물건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요즘에 있습니다. 골프화 구하려 매장 질주하는 모습, 사진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운동화 투자를 한다는 얘기. 뭐 얼마 전에 나오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